네,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3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말인데 한번 편히 보시면서 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경제 위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불안하죠. 새마을금고에 뭐 뱅크런이 나왔다, 대구 쪽에서 그런 얘기부터 안 좋은 얘기들이 많죠. 그리고 좀 뭐랄까 불안해서 주식을 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지금 왜 주식을 해야 되고 언젠가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1978년 이 찰스 킨들버거의 책에는 이 광기와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해가지고 이 제목이 책 제목인데 1978년에 찰스 킨들버거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광기, 패닉, 붕괴.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올 때는 이런 식으로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리고 모든 경제 위기는 반드시 금융위기를 경유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있어야지만 사실은 이제 한마디로 금융위기가 와야지만 이제 공황이나 어쨌든 IMF가 됐든 그러한 경제 파탄이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 내용을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 먼저 광기가 일어나죠. 우리가 이제 지금 지나온 2020년부터 이 팬데믹 광기 있죠. 예, 팬데믹에 의해서 돈이 많이 풀려서 그거에 의해서 되려 집값이나 부동산 또는 주식이나 이런 가격들이 원자재도 많이 올랐지만 이러한 광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19년에 벌써 경기는 죽었죠. 이제 침체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2000년에 이제 한마디로 경기가 하강하다가 2000년에 이제 팬데믹이 3월 달에 일어나면서 한마디로 통화를 팽창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많이 뿌리면서 한마디로 이 광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식도 3,000포인트가 넘어가는 광기의 시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은 패닉의 시간이에요. 현재는 패닉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패닉 구간을 가고 있고 경제 밑에서 신용 파기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급락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채권 시장이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현금이 안 돌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IMF 같이 외환 위기를 겪는 나라가 아프리카는 50개 국가 중에서 30개 국가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IMF 상태까지 간 데도 있고 이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데 있고 선언하지 않은 데까지 해서 거의 현재 상황에도 한 4분의 1 정도가 그렇게 지금 돼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도 사실은 금융 시스템이 계속 붕괴됐는데 부도나고 지방은행 펀드런 나고 난리가 났죠. 펀드런이 아니라 뱅크런. 근데도 무너지진 않죠. 지금 패닉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뭔가 이 수면 아래 우리가 이 금융이나 이런 수면 아래에서는 뭔가 신용 파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노출은 안 돼요. 그래서 급락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해도 돼요. 주식을 해도 되고 부동산은 좀 계속 빠지니까 부동산은 좀 황금성이 떨어져서 좀 힘들지만 주식은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붕괴의 시간이에요. 붕괴는 뭐냐면 이 수면 아래서 이제 신용 파괴가 이루어졌는데 이 신용 파괴가 이루어진 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붕괴예요. 붕괴. 그런데 이 붕괴의 단초가 되는 거, 트리거가 되는 거, 단초가 되는 거는 대기업 또는 대형 금융기관이 망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IMF 때도 한보 사태가 터지고선 그게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돈도 안 돌고 그러면서 채권 시장도 망가지고
환율은 급등하고 외국 자본 다 빠져나가고 돈도 못 고오고 달러도 그러면서 그냥 아웃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널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패닉, 정신만 혼란스럽지 붕괴는 없어요. 급락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붕괴를 저는 빠르면 가을, 늦으면 겨울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겨울쯤에는 이제 금융기관이든 뭐 증권사가 될지 은행이 될지 몰라요. 거기다 이제 대기업 등 이런 큰 뭔가 트리거가 하나 터질 거예요. 대기업도 저는 부도가 하나 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중소기업은 그전부터 많이 망하겠죠. 지금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패닉이라서 걱정 안 해도 돼요. 붕괴 시그널이 오면 도망가야 된다. 그죠. 그리고 통화량이 감소로 투매에 의해 모든 가치가 하락해요. 그렇죠. 버티다. 지금은 버티죠? 아직까지 자기 보험을 뭐 약관 대출을 해서 캠 빼서 먹든 은행 예금을 깨서 먹든 어떻게든 뭐 버텨요. 예, 버팁니다. 근데 이게 가을이나 겨울 되면 대기업이 터지면서 붕괴가 나오면서 이 신용 위기가 밑에서 터지던 게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금융 위기가 신용 위기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폭등, 주가 폭락, 부동산 폭락, 확률 급등 그렇죠. 마지막 환율 급등까지 일어나죠. 그러면서 지금 침체, 부동산도 지금 침체는 뭐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다 올라가다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팍 꺾인다. 한번 푹 가라앉아요. 주식도 그렇지만 모든 게 푹 가라앉아요. 환율은 아마 여러분 생각한 거 이상으로 갈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르면은 주식을 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빨리 빠지실 분은 4월달 안에 다 빠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좀 늦게 빠지시는 분은 한 6월까지도 있어도 되는데 저는 4월 안에 빠지는 게 4월 안에 빠지고 그럴 상황이 맞아요. 예, 제가 계산한 그런 대공황 패턴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넣다 뺐다를 해야 돼요. 이번 공황에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침체가 오기 때문에 넣다 뺐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기를 지나 패닉에 가고 있고 패닉이 끝나면 이제 붕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화는 신용을 창조하고요. 신용 창조에 경제 원리가 작동이 될 때, 이럴 때는 경제의 체력 내에서 통화량이 신용 승수배만큼 증가한다. 통화가 되는데 신용은 그거의 배수로 더 많은 돈을 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신용 파괴, 경제 원리, 이 붕괴가 시작이 된다면 통화량 그 경기체 내에서 통화량이 신용 승수 배만큼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용을 쓰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만약에 뭐 100억을 투자했다 손해보면 그게 끝이 아니라 금융기관은 그 이상의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레버리지 또는 파생. 항상 이 파생이나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이 광기 때나 패닉 때 만약에 자기가 1조를 만약에 움직였다면 이걸 이런 파생이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거의 많게는 10조 또 아니면은 많게는 50조 이렇게 운영을 하죠. 그래서 이 1조가 아웃되는 게 아니라 50조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붕괴 과정이 무서운 거예요. 통화량이 신용 승수 배만큼 통화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위기는, 그러니까 경제위기는 반드시 금융위기를 거친다는 이런 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아직은 괜찮아요. 패닉 상황에서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저도 어쩔 때는 어떤 기사나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써늘해져요. 이거 지금 주식해도 되나?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붕괴가 나오기 전까지는 괜찮습니다. 뭔가 큰 대어가 한 마리가 파닥 뛰어올라서 죽을 때 그때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대형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이 파산을 할 확률이 높죠.
가을이나 겨울쯤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간 거는 간단하죠. 이 폴라리스 오피스에 폴라리스 오피스 챗 GPT와 하이퍼 클로버를 한 번에 폴라리스 오피스 AI를 출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AI 기능이 적용된 AI 오피스 플랫폼 폴라리스 오피스 AI의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죠. 이 폴라리스 오피스 AI라는 그 AI 그런 쪽으로 들어간 거죠. 신사업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그냥 시원하게 갔죠. 네, 여기서 조정이 시원하게 들어왔다가 바로 갔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눌림목이 한번 딱 나왔다가 바로 갔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상한가를 갔어요. 그 전부터 이제 약간 좀 이러한 좀 뭔가 매수세가 여기서 이제 조그만 산 같은 게 들어왔죠. 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이번에 좀 시세를 주겠죠. AI 관련돼서 또 이런 주봉도 다 뚫었고요. 월봉은 이제 여기 저항선이 강하니까 이 정도까지 열어놓는 게 맞겠죠. 대략 한 3,300원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또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폴라리스 오피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폴라리스 우노를 가끔 얘기했죠. 오늘 우노도 상승하고 또 폴라리스 세원도 상승을 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그 이제 옛날에 유료 회원들한테 공개했던 그 이 폴라리스의 이 지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이 폴라리스 그룹이 주가 부양을 하려고 그러는 게 느껴지죠. 오늘 같은 경우도 멋지게 이제 폴라리스 세원이 상한가를 갔는데, 오피스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제 이거 제가 옛날에 만든 자료인데요. 이 폴라리스 그룹의 주가 부양 시나리오 해가지고, 사실은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모회사죠. 그리고 폴라리스 세원이 자회사. 지분 관계는 뭐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폴라리스 세원의 자회사가 폴라리스 우노. 그래서 얘가 결과적으로 얘가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손자 관계죠. 손자. 그리고 요렇게는 이제 아들, 자 관계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백신, 솔루션 모바일 게임 사업. 그래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꽤 많이 쓴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AI를 출시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죠. 폴라리스 세원은 자동차형, 공조부품, 합성사업부, 화학사업부 등 총 3개 사업부를 운영한답니다. 자동차 부품 뭐 그런 거 하는 회사죠. 폴라리스 우너는 이제 합성사 사업부, 화학사업부, 가발용 원사하고 안경용 렌즈, 또는 광병용 연료, 가발 사용 접착제 등 주로 가발을 만들죠. 폴라리스 우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폴라리스 그룹이 1,100억 현금을 확보해서 이제 이게 아시아경제 10월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 이 현금을 활용해 방산하고 2차 전지 산업 신사업 적극 고려죠. 고려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계속 폴라리스 우노를 얘기했던 거는 얘네들이 주가가 그래도 영향을 받으려면 얘가 뜨는 것보다는 얘가 뜨는 것보다는 얘가 떠야지만 얘 지분법에 의해서 얘도 커지고, 그죠? 폴라리스 세원도 커지고, 또 폴라리스 오피스도 커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좀 가발 사업 하나 갖고 하기는 좀 뭐하죠. 그래서 폴라리스 우노에 아마 이 신사업들을 붙일 확률이 높다. 제가 그래서 이제 폴라리스 우노를 계속 밀었던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폴라리스 우노 한번 차트를 보죠. 차트. 네, 폴라리스 우노도 이제 그러한 효과로 인해서 폴라리스 세원과 함께 오피스의 상한가로 이제 좀 급등을 했어요. 뭐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차트를 보시면 이제 월봉상에는 이 계속 살살살살 뭐 이렇게 돌렸죠, 계속.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으로 밀면은 좀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그죠? 딱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랬죠? 뭐 주봉을 보죠, 주봉. 주봉을 봤을 때는
오늘 딱 걸릴 자리에 걸렸어요. 찍고. 그죠? 딱, 요거에 딱 찔렸죠. 요거 딱 걸렸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엔 딱 걸릴 자리에 걸렸어요. 근데 월봉은 어쨌든 좀 많이 열려져 있죠. 그죠? 월봉도 오늘 찍을 가격을 찍었지만 월봉은 그래도 이제 이 고점 근처까지 한번 찌를 수도 있다. 2,000원까지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늘 다 이렇게 찍을 걸 찍고 밀렸다. 주봉도 그렇죠. 그럼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얘는 어차피 재료가 나온 건 아니라 그냥 어부지리로 오늘 좀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땐 다음 주엔 좀 빠질 것 같아요. 빠질 것 같은데 빠지면 매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봉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요걸 딱 찍었죠. 그러면 요 5일선과 이격을 줄이려고 다음 주에 좀 빠졌다가 다시 상승해도 상승을 다음 주에 하든 뭐 다다음 주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그죠? 5일선 근처에서, 올라오는 5일선 근처에서. 물론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찍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우노는 아직 재료가 나오지 않았다. 재료가 예, 나오지 않았다. 그죠? 나오지 않았어요. 재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저점이 올 때, 이럴 때 매수하면 된다. 매수하면 된다. 그래서 빠질 때마다 매수하시면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2차 전지하고 방상에 대한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1,100억을 모아놨기 때문에 폴라리스 우노라고 저는 찍고 있어요. 우노 쪽을 아마 사업을 키워주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계속 폴라리스 우노, 이미지스, 뭐예요, 또 현대퓨처넷, 아타모사이언스, 링크제니스, TPC 계속 얘기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폴라리스 우노 제가 봤을 때는 기회 더 옵니다. 기회 올 때 다시 잡으셔서 수익을 내세요. 바라면 1,000원이 또 한번 깨질 수도 있겠죠. 다음 주에. 그럼 매수하시면 좀 짭짤할 것 같습니다. 아마 3월달 안에 신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폴라리스 우노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로봇주들도 오늘 유진 로봇을 빼고는 조금 상승이 그랬죠. 유로메카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갈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 어쩌면 또 그런 주식들이 갈 수도 있죠. 어쨌든 유진 로봇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할 자리에서 했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눌림목을 줬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오늘 드디어 여기를 뚜라트 최고가를 더 가겠죠. 그죠? 더 가겠죠. 어쨌든 유진 로봇은 이 조정을 끝내고 이 최고가를 뚫었습니다. 조정을 끝내고 최고가를 뚫었어요. 유진 로봇이 오늘 좀 강세였습니다. 유진 로봇은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더 갈 것 같아요. 미루다가 적어도 이 기울기를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여기겠죠. 이 고점을 연결하면. 그래서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유진 로봇이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2차전지, 뭐 양극재 또는 펫배터리 관련돼서 오늘 또 급등을 했죠. 야, 이게 17조짜리인데, 이 17조짜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차트 보면 뭐, 그냥 일자로 가죠, 일자로. 야, 이런 주식도 있네요. 거의 뭐 일자로 가고 있습니다, 일자로. 에코프로비엠. 그렇습니다. 계속 이 추세가 언제 깨지겠죠. 깨지긴 깨질 텐데, 아직은 그냥 가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기울기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쭉 연결해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더 갈 수도 있는 여력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에코프로비엠 굉장히 잘 나가네요. 예, 에코프로비엠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지케어텍. 지금 이제 이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지케어텍이었는데, 어제까지는 소프트샌도 오늘은 빠졌는데 며칠 전까지 잘 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지케어텍
원격 의료 관련주예요. 한번 차트 보죠. 그죠? 야, 네, 조정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드디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뚫었어. 그죠? 네, 오늘 고점을 뚫었습니다. 이렇게 뚫으면은 요즘에는 또 이렇게 붙어서 또 잘 가요. 이렇게 아까 그 에코프로비엠처럼 유진로버처럼 또 이지케어텍도 또 상승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지케어텍 오늘 좀 급등을 했습니다. 원격 의료주도 종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개인데 언제 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야 될 텐데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오늘은 몇 종목을 좀 볼게요. 네, 모아 데이터가 날라가죠. 데이터 관련주, 데이터 센터 관련주 중에서 모아 데이터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합니다. 거침없이 상승하죠. 이제 조정 좀 주고 또 가죠. 그래서 모아 데이터가 이제 이 데이터, 아무래도 이 데이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데이터 센터.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 중에서 이제 모아 데이터가 제일 잘 나가네요. 모아 데이터 상승을 했고요. 주봉도 보시면 그렇죠. 예, 얘도 여기를 바라보고 한번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네요. 계속 쌓아 올리고 있죠. 주봉상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모아 데이터였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려요. 계속 상승 중이네요. 네, 원격 의료하면 인성정보, 뭐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뭐 이런 게 있죠. 한번 요 세 종목 한번 좀 보죠. 얘네들도 이제 전통적인 그 원격 의료 관련주죠. 예, 먼저 인성정보를 보죠. 얘도 좀 야리야리하네요. 좀 아쉽죠. 오늘 같은 경우도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 수렴 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수렴을 하면 방향성을 상방이든 하방이든 정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내려온다면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상승할 요력이 좀 많아 보이죠. 한번 주봉까지 보면서 어떤가 한번 보죠. 주봉을 보면 지금 여기서 계속 못 뚫고 있죠. 요거를 계속 못 뚫고 있습니다. 조만간 요걸 뚫으면은 그래도 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선 정보는 요 장기 평선에 대한 요 매물대를 뚫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성 정보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비케어도 전통적인 그 원격 의료 관련주죠. 예, 얘 역시도 아직까지는 좀 애매모호하네요. 여기서 1차 상승을 한 후에 여기서 이제 시세를 주는데 아직까지 좀 애매합니다. 예, 애매합니다. 예, 조금 더 횡보하면서 뭔가 좀 이런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요. 조금 더 횡보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유비케어 한번 주봉도 보면서 한번 좀 보죠. 그렇죠. 주봉상에는 이제 이걸 못 뚫네. 이걸 못 뚫고 계속 때려맞네. 근데 이제 5일선은 요번 주에 그래도 이렇게 지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딱 5일선 지지를 했기 때문에 또 여기를 이제 도전을 하겠죠. 다음 주라도. 요걸 뚫어야 될 것 같아요. 120 주선이거든요. 여기 굉장히 저항이 크네요. 여기 120 주선이. 요걸 뚫어야지 유비케어도 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비케어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컴퓨터도 한번 보죠. 오늘 뭐 상승은 뭐 거의 못했는데요. 얘도 역시 여기를 못 뚫고 있죠. 여기를 못 뚫고 이렇게 좀 수렴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차트가 아주 멋지진 않고 계속 갈 듯 말 듯 하고 있네요. 주봉을 봐도 역시 이 구간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수렴하면서 밑으로 좀 하방 압력도 있어 보이네요. 얘는 조금 이제 이런 구간들을 벗어나야 되겠죠. 이런 구간을 벗어나서 이런 것도 한번 뚫어주고 그래야지만 좀 진정된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 비트 컴퓨터였습니다. 네, 미래 컴퍼니. 네, 미래 컴퍼니가 의료 AI주로 이번 주 많이 상승했죠. 물론 오늘은 이제 상승을 끝마쳤는데요.
그래도 상승을 이틀, 3일, 오늘 이제 빠졌는데, 5일선까지 빠지겠죠? 예, 5일선까지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5일선 여기까지 빠질 확률이 높아요. 조금 이제 조정이 좀 심하게 들어오겠네요. 5일선을 바로 안 찍는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옆으로 밀 확률이 높겠죠. 미래 컴퍼니 예, 시세를 많이 줬죠. 근데 월봉으로 보면 뭐 그렇게까지 시세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월봉으로 보시면 그렇죠. 앞으로 더 갈 만한 길이 많습니다. 갈 만한 길이 요만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힘을 다시 받고 뭐 어쨌든 빠졌다가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힘이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거. 미래 컴퍼니도 조정이 좀 끝나가면 그때 매수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위치가 될 것 같아요. 예, 미래 컴퍼니였습니다. 네, 모아 데이터와 함께 이제 데이터 솔루션도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인데 이 데이터 솔루션도 좀 차트를 한번 보죠. 얘도 갈 때가 된 것 같아서 한번 보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얘도 갈 때가 됐어요. 네, 잘 쌓아올리다가 이제 조정 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올렸죠. 네, 그 다음에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조정이 거의 끝나가지 않나 다음 주중에 어쨌든 끝나가면은 뭐 다시 또 쌓아올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도 한번 잘 보자. 예, 잘 보자. 그런 뜻에서 한번 또 얘기해 봤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좀 한번 보죠.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뭐 양극재부터 뭐 니켈인가요? 그러한 이제 2차전지 소재 부분도 있고 또 폐건전지, 폐배터리 관련된 그러한 또 일도 있고 해서 주가가 얘도 계속 상승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시 지지하면서 이제 여기서 아직 수렴 구간을 못 벗어났는데요. 다시 또 상승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얘도 지금 상승 그러한 무드에 왔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럼 한번 주봉까지 보죠. 주봉까지 보시면 그렇죠. 아직까지 뭐 무너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쌓아올린 거에서. 다만 이제 이 고점을 잠깐 뚫었다가 이제 여기서 꼬라박고 있죠. 수렴한다고 말이죠. 수렴. 수렴이 끝나면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또 그런 주식이 될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이었습니다. 양극재, 펫배터리 관련주. 네, 펫배터리 관련주, 그러면서 또 양극재 2차전지 관련주인 LNF를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얘도 한번 또 쏠 것 같지 않나요? 네, 쏠 것 같아요. 수렴이 끝나가죠. 이제 한번 또 쏠 수 있는 위치에 왔습니다. 요즘에 이런 주식들이 꼭 한 번씩 더 쏘더라고요. 이렇게. RNF 한번 쏠 때가 왔습니다. LNF였습니다. 네, 이오플로우가 그때 얘기한 다음부터 계속 강세네요. 예, 이오플로우 역시도 워러블 이제 뭐죠? 당뇨병 그 치료제 워러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지금 경쟁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워러블 이 당뇨병 이 기계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회사가 시총이 어마어마하죠. 얘네하고 40배가 차이가 나죠. 얘 계속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얘도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그죠? 계속 가죠. 어디까지는 뭐 가다가 또 이렇게 슉 갈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주식에 타오르는 게 낫겠죠. 예, 이오플로워 지금 호기를 맞았죠. 예, 이오플로워였습니다. 잘 파악해 보시고 미국에서 성공한다면 대박이에요. 대박. 되게 비싸대요. 그리고 그 워러블 당뇨병 그 인슐린을 이렇게 자동으로 착착 일주일 동안 뭐 넣어주고 그러는 거죠. 착용하면 예, 이오플로우였습니다. 예, 까나리오 바이오가 이제 상명을 바꿨죠. 이제 곡물주를 하는데 또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도 하는데 바이오에 대한 경쟁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뉴스가 오늘 나왔지만 뭐 희소식이죠. 네, 이 까나리아 바이오 이 바이오 유럽 스프링 참여 다국적 제약사와 판권 계약을 논의한답니다. 이게 나올 때까지 계속 오르다가 판권 계약이 됐다 그러면 쭉 올랐다가 푹 빠지죠.
그래서 이 기사 나올 때 던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예, 얘 계속 오릅니다. 지금 이제 얼마를 할지 뭐 비밀 협상을 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오 유럽 스프링 나하니 까나리아 바이오 대표가 직접 참가해 다수의 다국적 제약사와 정보공 및 판거 계약을 위한 미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렇죠? 예,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뭔가 나오겠죠? 대표가 간 거 보면 뭐 하나 나오려고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죠. 네, 차트를 보시면 계속 이런 식으로 바닥 다진 다음에 계속 꺾어서 올라가죠. 이제 기울기를 더 꺾겠죠. 예, 그래서 계속 뭐 물론 사실은 이런 데서 이제 한번 눌러주는 것도 필요해요. 눌러줬다 다시 가는 게 좋은데 그냥 갈 수도 있죠. 예, 까나리아 바이오 지속 상승이다. 지속 상승할 거예요. 지속 상승 가는 중. 예, 발표를 뭐 한 3, 4개는 해야 되겠죠. 계속 상승하니까. 그렇죠? 예. 좀 주봉상도 요 대가리 살짝 들었죠. 대가리 살짝. 그죠? 대가리 살짝 들어서 다음 주에 이제 다 뚫었으니까 이제 길게 나올 수 있죠. 그죠? 예. 길게 주봉까지 보니까 더 매력적이에요. 저도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예, 까나리아 바이오. 괜찮네요. 여윳돈 있으면 좀 배팅 좀 하십시오. 네, 신데카바이오도 좀 수상하죠. 예, 막 이렇게 거래가 나왔다 쭉 올리고. 예, 뭔가 이제 기술 수출이나 뭔가 지금 임상 진행되는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차트가 계속 꿀렁꿀렁거립니다. 그죠? 여기는 수렴 구간은 벗었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신데카바이오 괜찮아요. 뭔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신데카바이오였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이런 주식들은 요즘 많이 나와요. 네, TPC입니다. TPC도 보면 다음 주에 좀 좋겠죠. 이렇게 쭉 매수가 들어왔죠. 신데카바이오처럼. 신데카바이오 TPC 다음 주에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계속 못 뚫는 그러한 형국이에요. 볼린저 상단이 볼린저로 보면 이렇게 상단을 못 뚫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뚫었다가 다시 오늘 또 뚫었어. 그래서 내일 다음 주부터는 막 찢고 이 상단을 막 찢으면서 가는 거야. 급등주가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이 있을 때 상단을 막 찢으면서 가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21선이 뭐 이렇게 지나갈 텐데요. 볼린저 밴드로 제가 오랜만에 봐봤어요. 하도 보조지표를 안 이용한다고 느껴서 해봤는데 아주 멋지게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런 구간 나옵니다. 얘는 별이 몇 개? 얘도 별이 5개. 얘도 뭐 뭘로 다 올릴지 모르겠어요. 협동 로봇이 될지 3D 제 생각에 3D 프린터로 올릴 것 같아. 3D 프린터, 바이오 3D 프린터로 올릴 것 같아요. 별이 5개. 자, 링크 제니시스.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요. 기사는 좋은 내용인데, 이거를, 기사를 보고 그냥 던져버렸죠, 누가? 100만 주인가? 100 주인가? 100만 주겠죠? 링크제니스, 애플, 구글, 삼성 초거대 AI NPU에 적용되는 NPU, 삼성 공급, 그죠? 삼성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나왔어요. 이게 신경망 처리 기술이라고 그러죠. NPU. 그러니까 이 GPU를 넘어서 이제 AI에 특화된 이 GPU, 신경망 처리 장치, 이거를 초거대 AI에 활용하기 위해 나섰다. 얘는 이 NPU를 엄청 오래전부터 개발했죠. 국책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하고 삼성 뭐 거대 기업 다 나와요. 그리고 얘네들은 계속 이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2016년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우수기술연구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돼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굉장히 좋죠. 근데 이거를 갖고 다 던졌네. 이 재료로 안 갈 수도 있겠죠. 의료 AI도 있죠. 한림병원하고.
뭘로 갈지 지금 정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가는 게 더 좋아요, 사실. 돈을 뺐지만 이거에 대한 뭔가 내용물, 계약이나 뭔가가 있다면 다음 주에 또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되려 빠졌을 때 조금 더 사봤는데요. 그 사본 이유는 단 거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다 빠졌죠. 이게 다 이제 볼린더 밴더를 뚫은 다음에 상단을 찢은 거예요. 찢은 거, 볼린더 밴더. 상단을 다 찢어진 다음에 계속 밀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계속 올렸다 뺐다 하네 하는데 주봉으로 보면 조정이 굉장히 심하죠. 그죠? 예, 어떻게 진짜 이거 윗꼬리만 보시면 엄청나죠. 윗꼬리가. 그죠? 그러면서 요 121 주선을 계속 못 뚫고 있습니다. 물론 5일선엔 닿죠. 양봉으로.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이런 게 나와야 된다. 이런 게 나와야 될 때가 왔어요. 링크 제니시스는 요번 달도 잘 갈 수 있지만 다음 달도 다음 달에 더 잘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똥바가지 모양을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다. 근데 똥바가지에서 여기서는 이제 약간 이렇게 골을 한 번 더 판 거다. 그렇습니다. 이 똥바가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링크 제니시스 겁나게 상승할 때가 이번 달이든 다음 달에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경망 관련된 저런 거를 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걸로 가도 지금 AI를 얘네는 2016년도부터 개발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모르죠. 의료 AI로 갈지 아니면 저 신경망으로 갈지 한번 두고 보죠. 두고 봐요. 얘도 별표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저런 기사에 가수도 있었는데 뒤로 빠졌네. 네, 뒤로 빠졌어요. 속임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지금 이런 중요한 시기에 대표이사가 헐값에 매도하고 지만 현금화 시켰죠. 이런 호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사장이 좀 양아치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버러너이도 이제 반등을 줄 때가 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밀리지 않을 거예요. 네, 주봉 보시면 이제 거의 이제 바닥에서 이번 주에는 돌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5일선에 닿죠. 얘도 이제 이렇게 수렴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수렴이 끝났죠. 여기서부터 거두 수렴이 끝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보로노이도 괜찮아요. 주봉상 수렴이 끝났습니다. 바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상승할 수도 있겠죠. 네, 보로노이였습니다. 네, 이미지스도 우리가 말 안 하는 사이에 슬금슬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얘도 다 베꼈어요. 위로다가 일봉상엔 다 베꼈죠. 약간 수렴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주봉을 보죠. 주봉을 보면서 그죠? 주봉도 요것만 좀 찍고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만 다음 주에 뚫어주면 좀 나아지죠. 그리고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을 보시면 그렇죠? 월봉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작은 똥바가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수도 뭔가 계약에 대한 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계속 보는데 나올 때가 되긴 됐어요. 차트상. 네, 이미지스였습니다. 네, 엔지캠 생명과학을 제가 얘기했다가 이게 계속 빠지고 있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 뭐냐면, 어쨌든 이게 쭉 행보하다가 산 파고, 골 파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좀 심하죠. 산과 골을 파서 요번에 이제 반등만 주면 돼. 반등만 나오면은 확실한 거예요. 반등. 왜냐면 이제 이 구간을 한번 다 깨버린 거 아니에요. 또 다시 이 구간을. 그죠? 예, 그래서 엔지컴 생명과학도 이게 되게 예민한 주식이에요. 근데 한번 할만해요. 예, 할만할 가격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월봉을 보시면 해봐야 될 때도 왔어요. 그죠? 예, 요번에 한번 여기까지만 간다 생각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가도 5,500원인가? 그 정도 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좀 악랄하게 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이렇게 계속 빼지는 못할 거고요. 예, NG컴 생명과학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도전해 보십시오. 네, NG컴 생명과학도 현찰이 많죠. 예, 현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클론을 보죠. 에클론. 에클론도 지금 계속 이제 추세를 이제 한 타임 쉬고 가고 있죠. 예, 그래서 계속 상승하다가 이제 한 타임 쉬죠. 다시 여기까지도 뭐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있지만, 예, 다시 돌리면 더 세게 갈 것 같아요. 얘도 뭔가가 있어. 계약이. 이중항체.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시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에클론. 한번 잘 보죠.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는 주식들이 갑니다. 그래서 조정이 끝나가는 주식들 가다가 그런 주식들을 잘 보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폴라리스 우노를 좀 얘기를 안 했죠. 꾸준히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런 것처럼 제가 얘기를 안 하면 아마 이미지스니 TPC니 뭐 이런 주식들, 뭐 링크제니스니, 뭐 파나리아 바이오니, 버로노이니, 뭐 이런 주식들이 다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자꾸 떠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조용히 살금살금 올리다가 조용할 때 확 가는 주식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다시 상승할 때 되면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식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뭐 보조 지표를 보던가 어떻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말 잘 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